안녕하세요, 체린입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최연소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주변에서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는 꿈을 일찍이 찾을 수 있었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자체를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 또한 처음부터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었던 건 아닌데요. 저도 이 세 가지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흔들릴 때도 확실히 제 꿈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몰라서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하고 그냥 현실과 타협하거나 혹은 좋아하는 일이 있어도 확신을 갖고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 좋아하는 일 그리고 꿈을 찾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책 많이 읽어라, 많은 경험을 해라 이런 뻔한 얘기 아니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제가 아나운서를 해야겠다는 가장 큰 확신을 얻었던 방법인데 바로 질투심과 열등감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질투심이 굉장히 많고 열등감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곪고 곪아서 비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저를 갉아먹기도 했는데요. 요즘 제가 이렇게 질투심과 열등감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과거에 어떤 질투심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실히 인지하고 그것들을 그냥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었어요. 예를 들어 저는 변호사랑 아나운서 이 두 가지 직업 중에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변호사가 돼도 좋고 아나운서가 돼도 좋을 것 같았어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제가 큰 기준으로 삼았던 게 만약 내가 변호사가 됐으면 아나운서들한테 질투심을 느끼지는 않을까? 만약 내가 아나운서가 됐을 때 변호사들한테 질투심을 느낄까?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고려를 해본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도 아나운서가 됐을 때 변호사들을 보면은 우와 대단하다, 진짜 공부 열심히 했겠구나, 이런 존경심과 부러움 정도가 들었겠지만 변호사가 된 상태에서 아나운서를 보면은 저는 질투심이 들 것 같았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지만 저에게는 아나운서가 더 저의 열등감과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항상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보면은 부러움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부러운 것들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부러움이 부러움에서 끝나는 것이 있고 정말 열등감을 일으키고 질투심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서울대생을 보거나 변호사들을 보거나 혹은 저보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시그니엘에서 살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봐도 질투심이나 열등감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간절히 갖고 싶었던 것이라던가 내 것이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들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아나운서 일을 하거나 혹은 정말 작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방송부 자리에 있는 친구들 혹은 행사의 진행을 맡는 친구들을 보면 아 저거 내 자리였어야 됐는데, 저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에 가득 차더라고요. 부자들이나 더 공부를 잘하거나 더 성공한 사람들한테는 들지 않았던 생각이었는데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할 때 그 부러운 감정이 그저 부러움과 존경심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거나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나 뭐 이런 열등감과 질투심이 섞인 감정으로 이어진다면 내가 진심으로 가지고 싶은 일은 아닐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어쩌면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것의 반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질투심이나 열등감은 남이랑 비교하는 거니까 애초에 좋지 않은 감정이다, 애초에 잘못된 감정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정말 인간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감정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어떻게 자신의 성찰에 사용할지를 현명하게 알아내는 사람들이 더 빨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투심이나 열등감을 단순히 나의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다스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압박감을 갖지 말고 그 질투심과 열등감이 안 들 정도로 그 하나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보세요. 저에겐 그게 아나운서였고요. 어느 정도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니 이 이상에서는 어떠한 질투심과 열등감도 요즘은 들지 않고 살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또 제가 어떤 누군가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저는 또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상위 20% 재능만 결합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 있어도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좋아하기는 하는데 뭐 이게 한 상위 2, 30% 정도에 될 수 있을진 몰라도 이 일은 상위 1% 안에 들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일인데 이거는 그냥 꿈에 불과하다. 현실성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여러 가지 직업들을 생각하면서 나 말을 잘하긴 하는데 그게 상위 1% 안에 들 정도인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나 이쁘다는 말을 좀 들어보면서 살긴 했는데 상위 1%는 절대 아니야. 그래서 뭔가 얼굴을 통해 먹고 사는 직업은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같은 의미에서 영어라든지 혹은 이렇게 유튜브를 기획해서 촬영하는 거라든지 일반적인 수준보다 조금 잘하기는 하지만 그게 정말 직업으로 삼는다고 하면 정말 먹고 살 만큼 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는 정말 한 가지의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그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를 상위 20%로 하는 사람들이 그 재능들을 모두 결합해서 나만의 대체 불가능한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만 해도 엄청나게 스피치를 상위 1% 안에 들 정도로 잘 하지도 않고요. 상위 1%의 엄청난 호감형 얼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또 영어를 잘하긴 하지만 상위 1%도 아니고요. 유튜브도 그냥 그럭저럭 잘 되곤 있지만 절대 상위 1% 안에 든다고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제 모든 능력을 결합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자 영어도 잘하고 어느 정도 호감형 외모를 가지고 있는 걸 이용해서 아나운서로서도 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영상 편집 실력이라든지 디자인 능력이라든지 마케팅 능력, 글쓰기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그냥 평균 이상으로 잘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모두 결합하다 보니까 저만의 대체 불가능한 아이덴티티가 생겼고 이게 제 스스로의 몸값을 올리는데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여태까지 말한 것들 중에서 정말 너가 상위 1%로 먹고 살 만큼 엄청 잘하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는 사실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저처럼 상위 20%, 30%에 드는 재능을 가지고 이것들을 결합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면 충분히 좋아하는 일로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아예 못 찾았기보다는 그냥 그럭저럭 하는데 먹고 살 만큼은 아니야. 이거 갖고 평생 우려 먹을 만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확신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평균 이상이 되는 그 능력치 3, 4개 정도를 결합할 수 있는 일들을 동시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3번째는 정말 못 찾겠을 때 속어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은행원을 할까 싶어서 신한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도 했었고요. 로스쿨을 갈까 해서 리트 공부를 잠시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해볼까 하면서 기업의 인턴 마케터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저는 아나운서 이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아나운서라는 꿈이 확실해졌어요. 왜냐하면 이 3가지를 찍먹해보면서 확실히 속어해야 될 이유를 찾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은행원이 될까 하면서 신한은행 홍보대사를 하면서 비슷한 꿈을 가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하고 또 이미 신한은행에서 은행원으로서 많은 커리어를 쌓으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도 했어요. P70%인 저에게는 이 은행원으로서의 삶은 저의 성격과는 정말 맞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 뛰쳐나올 수 있을까 하는 궁리만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로스쿨을 갈까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제가 어느 정도 로스쿨을 갈 수 있을지 리트 모의고사를 3, 4번 정도 풀어봤어요. 그리고 3, 4번 풀어보고 나니까 나는 로스쿨을 가도 이 업계에서 잘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라는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제 주변에 로스쿨을 항상 옵션으로 두고 있지만 리트를 풀어보지조차 않은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친구들에게 당장 집에 가서 리트 최신 기출 4개 세트라도 꼭 풀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개 세트를 풀어서 정말 내가 로스쿨을 간다면 어느 정도 로스쿨을 갈 수 있고 변호사가 돼도 여기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모의고사들이 충분히 있다면 이 시험을 귀찮다고 두렵다고 미루지 말고 꼭 빨리 봐서 이 제대로 된 옵션을 올인을 하던가 아니면 저처럼 나는 안 되겠다 해서 제대로 소거를 하거나 이 2가지 방법을 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에서는 스타트업 마케터를 일해보면서 저는 어떤 기업에 종속되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내 것을 만들고 싶다라는 욕구가 큰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1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많이 일하면은 바로바로 성과가 나오는 반면에 큰 기업에서 일하면은 제가 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뭔가 눈에 띄는 성과로 다가오지 않아서 조금 제게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많더라고요. 정말 프리랜서로서 될 수 있는 힘을 키워서 1인 기업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여러 가지 후보들에 대해서 찍먹을 해보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어떤 건 정말 아니다라는 걸 소거할
평가할 수 있었고, 그러면 그게 왜 아니었는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걸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의 발판이 되는 본업은 아나운서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은 관련해서 책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내년에는 통번역 대학원을 가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 평균 이상의 재능 등을 융합해서 저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살고 있는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불행해지는 날들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하면서 저 또한 제 미래를 꾸려나갈 예정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자체를 찾지를 못했거나 그 재능이 먹고 살 만큼 특출나진 않아서 좀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